안녕하세요. 바이오놀드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SPY, IVV, 그 다음에 VOO, 무엇을 매수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운영수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ETF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SPY, IVV, VO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세 ETF 모두 다 운용사, 그다음에 운용 규모, 일평균 거래량이 개인이 거래하기에는 차고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ETF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 ETF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 바로 이제 운용 수수료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보면 IVV와 VO는 이제 똑같이 0.03%이고 SPY 같은 경우는 이제 0.09%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ETF를 이제 고를 때 뭐를 골라야 하냐면은 이 기준을 저는 이제 운용 수수료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니, 이거 0.06%밖에 안 나는데,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1억을 투자했을 때 0.09%면 이제 9만 원이 이제 나오는 거고, 1년에, 그 다음에 IVB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이제 3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두 ETF의 이제 운용 보수의 차이는 1년에 이제 6만 원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6만 원 정도야 나는 뭐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0.06%지만 요게 이제 10년, 20년, 30년 장기로 굴러갔었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운용 수수료도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세 ETF에 제가 이제 CAGR이라고 하는 건 연평균 복리 수익률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금을 포함한 그 10년 동안에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SPY 같은 경우는 이제 14.48%, 그다음에 IVV는 14.53%, 그다음 VO는 14.54%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VO가 IVV에 비해서 이제 0.01% 정도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평균 이제 수익률은 14.54%로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넣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우선 여기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그 ETF의 운용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기간에 맞게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SPY 같은 경우는 0.09%, 그 다음에 IVV랑 VO는 0.03%였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와 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만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10만 불을 이렇게 넣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넣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리턴, 그러니까 연 평균 복리 수익률을 이제 VO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14.54%로 제가 이제 넣어봤어요. 14.54%면 이제 복리 수익률로 인해서 5년 동안 이제 두 배로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듀레이션, 이제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이제 10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먼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했었을 때 이제 0.09% 이제 인베스트먼트 1이죠. 0.09%일 때는 이제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냐면 10년을 이제 10만 불을 이제 10년 동안 14.54%로 이제 굴렸을 때 이제 0.09%의 이제 운영 수수료가 들 때 총 비용은 이제 3,000불 정도가 이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0.03%는 이제 1,000불 정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한 2,000불 정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또 계산을 한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10만 불을 10년 동안 투자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총 돈은 수익금은 얼마냐라고 봤었을 때 38만 8천 불을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38만 8천 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차이가 나는 이제 이 금액이 이제 2천 불 정도가 되니까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 정도 차이 나는 거 나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에 이제 복리로 굴러간 거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20년으로 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20년으로 하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0.09%의 이제 비용을 지불할 때는 이제 23,000불이 이제 수수료로 나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0.03%일 때는 이제 7,000불 정도가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15,000불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20년을 투자했을 때는 이제 15,000불의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그러면 2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그러면 총 수익률은 151만 불이 되는데 뭐 151만 불에서 15,000불 정도야 뭐 나는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15,000불이나 손해보는 게 싫다. 굳이 이렇게 수수료가 저렴한 게 있는데 굳이 0.09%를 갈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걸 제가 이제 30년으로 이제 늘려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이제 30년인데 30년으로 이제 가니까 복리가 이제 더 이제 차이가 이제 나겠죠. 복리는 시간의 마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운용수수료도 이제 굉장히 복리로서 많이 이제 부담이 이제 느껴지는 금액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인베스트 원을 보시면 13만 불의 이제 운용 수수료가 30년 동안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03%로 투자한 인베스트먼트 2는 4만 5천 불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이제 9만 불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1억 정도가 이제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SPY나 IVV, VO는 이제 평생 가져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ETF인데 뭐 우리가 이제 30년만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30년, 40년, 50년 계속 투자할 건데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될수록 이제 처음에는 미미하게 이제 2,000불이었지만 이렇게 15,000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10년, 20년에서 또 10년이 지났을 때 30년일 때는 이제 9만 불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용 수수료도 0.06% 차이지만 이게 기간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사의 운용 수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 투자에서의 이 두 대가가 있으신데요. 바로 이 워렌 버핏과 존 보글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인데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으면 이제 미국 국채에 10% 투자하고 그다음에 운용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미국 S&P 500을 추정하는 지수형 ETF 뭐를 이제 IVV나 뭐 VO를 투자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운용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거.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도 봤다시피 운용수수료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복리의 힘에 의해서 0.06% 차이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존 보글 이분 같은 경우도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고 해서 이제 인덱스 펀드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존경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이제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 수수료가 그때는 더 비쌌어요. 뭐 3%,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그러한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 수수료가 막 3, 4% 정도 돼요. 근데 SPY도 뭐 0.09%여서 그런 이제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는 싸지만 그래도 SPY 0.09%보다 더 싼 IV랑 VO 0.03%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0.06%의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SPY 같은 거를 이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뭐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운영 규모, 운용사들이 모두 IVB랑 VO도 좋은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존복을 이분은 이제 VO를 그러니까 VO, 뱅가드, VO의 이제 운용사가 뱅가드인데 이 뱅가드를 창시하신 이제 그러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운용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을 투자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내가 수익을 챙겼을 때 그 많이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운용수수료는 평가 금액, 그러니까 매수 금액 플러스 수익 금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복리로 인하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10만 불을 이제 넣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5년마다 이제 2배씩 불어나서 아까 14.54%의 이제 수익률로 봤었을 때요. 5년마다 이제 2배씩 불어나서 5년 뒤에 이제 2억이 되면 2억에 이제 0.09%, 0.03%가 이제 운용수수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년에 2억이 되고 그 뒤에 또 5년이 지나면 또 5년마다 2배라고 했으니까 이제 4억이 되는 거죠. 2억에서 이제 4억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4억에 이제 0.09%, 0.03%가 이제 운용 수수료로 이제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은 1억이라도 복리로 인해서 내 평가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운용 수수료도 이제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S&P 500 지수 추종 ETF라면 이제 저라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IV와 VO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홀드였습니다.